가시죠. 그러면 오늘 기초수학,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의 직선과 기울기랑 4장의 지수와 제곱근인데 아마 인수분해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노션 정리도 따로 안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5를 보면은 좌표평면을 먼저 보실게요. 여기서 좌표평면이라는 게 영어로 플레인이라고 했는데 이 좌표평면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데카르트거든요. 이게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인데 이 데카르트가 천장의 그 격자무늬 천장을 보고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위에 파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파리의 그 위치를 공공연한 위치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얘가 좌표평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좌표평면이 우리 생활에서는 이제 위도랑 경도 이것도 좌표평면이고 우리 게임할 때 배그할 때 좌표 찍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그래핑 계산기를 이용한 것도 이것도 좌표평면인데 여기서 임의의 점을 찍으면은 이 점에 대해서 x 좌표값하고 y 좌표값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좌표평면상에 임의의 점을 찍게 되면은 그런 x, y 값의 정보값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평면을 보시면은 여기 수학적 개념을 보시면은 x축하고 y축 두 개로 구성된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축은 가로 형태의 수직선이고 y축은 세로 형태의 수직선인데 그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넘버 라인인데 수직선은 수에 관련된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선인데 여기 각각 정수점들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수랑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거든요. 이 수들도 이 수직선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실수 전체를 다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해서 이제 좌표평면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그림처럼. 그래서 요거 x축, y축을 좌표축이라고 하고 그거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축을 기점으로 우리가 4개의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사분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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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의 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점의 정보들과 여기 안에 있는 점의 정보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의 점을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P라는 점이 있잖아요. P라는 점이 A, B인데 이 P라는 점이 이 첫 번째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A라고 하는 점이 지금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A도 양수가 되고 B라는 점도 0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B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있는 포인트들은 x, 이 y라고 하는 모든 포인트들은 다 0보다 큰 애들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좌표평면상에서는 2사분면에서는 여기 임의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얘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는 0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게 되고 이 y는 0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3, 4분면에서는 여기 이미지 점을 하나 찍으면 x, y라고 했을 때 이 x는 0을 기점으로 밑에 있죠. 그래서 0보다 작고 y는 0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꺾어서 생겼네요. 네, 0보다 작고 y도 0을 기점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얘도 x는 0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분면에서 안에 있는 포인트들은 이런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1, 4분면은 뿔뿔, 2, 4분면은 맞뿔, 3, 4분면은 마마, 그리고 4, 4분면은 뿔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 표고요. 그러면은 자, 이 점들이 다음 어떤 사분면에 속할까? 이게 제가 이 포인트들을 드려야 되는데 답안지를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A라고 하는 점은 1사분면에 있죠. A라고 하는 점. 여기는 A점은 10. 여기는 아이고. 네. 이 2,1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2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정보를 담고 있고 D라는 점은 4, 마이너스 5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E라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요, 얘는? 1이요. 둘 다 아니에요. 네, 둘 다 아니에요. 얘는 그냥 S축에 속한 점이고요. 그러니까 사분면이라고 하는 건 이 면 안에 이제 속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X축에 그냥 속한 점이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고 그 점의 정보들을 알아왔는데요.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점의 대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이 똑같은 모양일 때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시메트릭인데 그래서 어떤 여기 포인트가 이 A라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포인트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이 축을 기점으로 얘를 접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감을 찍어가지고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A라는 점의 대칭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축하고 Y축하고의 각각의 대칭에 대해서, 점 대칭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X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네, 일단 포인트가 x, y라고 하면은 x축의 대칭이면은 이 y값만 마이너스 y로 봤습니다. 그리고 y축의 대칭이면은 이 x값만 마이너스 x로 봤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은 둘 다 마이너스로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4,3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X축의 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 물감을 찍고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점이 되겠죠. 근데 요점의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이 X값은 똑같지만 Y값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을 기점으로 얘가 4,3이면 얘는 여기서 또 물감 찍어서 접었다 피면은 X값만 마이너스 4가 되고 Y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점 대칭은 이 4,3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점하고 원점 사이에 직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일단 얘는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 직선을 그려요. 근데 이 직선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가 지금 수학적인 아주 기하학적인 근원적인 공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반을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쭉 긋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거리를 알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거리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x1, y1, x2, y2라고 하는 임의의 좌표평면선 두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증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요거의 그 아이디어 자체는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는 이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에만 극한된 그런 정리인데,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높이의 길이가 b라고 하고 이 빗변의 길이가 c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식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튼 뭐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임의의 두 점 사이를 다 거리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우리는 이 원점하고 이 직선상의 이 포인트 4,3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뭘까요? 4,3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25의 루트니까 5가 되겠죠. 그죠? 5. 그러면 이 라인 상에서 이 5만큼 길이를 가지고 그 반대편에 똑같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포인트가 마이너스 4,3인 점이 되고, 이 점이 바로 이 P, 4,3의 원점 대칭인 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빠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울까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 점의 대칭, 그래서 세 개가 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근데 대칭이라는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축에 대해서도 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에 대해서도 대칭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점 대칭뿐만 아니라 도형의 대칭도 있어요.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이퀄 ax 플러스 b면은 얘를 y축으로 대칭하고 싶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y축 대칭인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 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점들의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을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 마이너스 2,5를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5 여기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은 똑같은 거리만큼 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1, 2, 3, 4, 5 여기가 되겠죠. P1의 X축 대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Y축이 대칭이면은 이 거리만큼 똑같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P1 Y축 대칭 플러스 2, 5 이게 되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둘 다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마이너스 5를 찍은 여기 이 점이 P1, 5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지울게요. 2번은 지금 0,6이죠. 0,6 여기죠. P2.0,6 얘가 X축의 대칭 이동이면 여기로 가겠죠. P2 X축 대칭 이동 0,6이 아니라 마이너스 6. 그리고 Y축 대칭이면은 이미 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됩니다. P2 Y축이 아니라 그죠? Y축 대칭 이동 0,6.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은 얘는 원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점 대칭이 됩니다. 원점 상 위에 있기 때문에 Y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P2 원점 대칭 0, 마이너스 6 이게 되겠죠? 네. 이게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P-3,0인데 먼저 Y축 대칭 이동 먼저 할게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는 세 번째 P3 Y 3,0 그리고 X축 대칭 이동은 얘랑 똑같죠. P3 X축 마이너스 3,0 원점 대칭도 얘랑 똑같죠. P3 원점 대칭 3,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우고 그다음에 X절편하고 Y절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해가지고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설명을 달아드릴게요. X절편은 X인터셉트라고 하고 좌표 평면 위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X좌표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X절편을 구하려면은 주어진 1차 함수의 Y값에 0을 대입을 시키면 되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 Y좌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Y축하고 접하는 요 점의 좌표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 X절편을 구할 때 주어진 1차 함수 이 값에 왜 0을 대입을 해야지 X절편이 나올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X절편이 나오는 이유는 이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 여기 이 포인트 여기 0을 대입시키면은 이 점이 나온다는 거는 이 X축에 대해서 Y하고의 교점을 나타내는 점인데 이 Y된다. 이 X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y 이퀄 0이라고 하는 애들의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x축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y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y 이퀄 0하고 요 직선 사이의 교점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은 이 x 값이 절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밑에다 적으면은 y축이라고 하는 거는 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y축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랑 요거의 교점이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 y 이퀄 3이라고 하는 y절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이제 배웠고요. 그러면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y 이퀄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했는데 x절편을 구하려면은 아까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시켜 볼게요. 1번 y에다 여기 들어갔네.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면은 0을 대입시켜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x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x절편은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x절편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분의 2면은 1과 3분의 2구나. 그러면은 이 0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1을 세등분한 거에 2개만큼 가는 거잖아요. 1, 2, 3에서 여기 2개,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x절편이라고 일단 찍을게요. 그럼 얘를 일단은 소수로 바꾸면 얘가 0.66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바로 나오죠. 2라고. 2라고 해서 잠깐만. 일단 여기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 1,
3분의 2라고 하면은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는 2가 되니까 두 개를 이으면은 이으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1번 직선이고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y절편, 여기가 x절편입니다. 0.6666인데 아마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0.66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면 y에다가 0을 대입하지 x절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0 이퀄 4분의 1 x 마이너스 5가 되고 5는 4x 분의 1x, x는 20이 되죠.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얘를 그리면 여기가 20, 여기가 마이너스 5 해서 아니 이거 여기 있었대. 이 두 개를 잇는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20하고 여기 5를 지납니다. 20을 내등분했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닛 6의 기울기 이제 나올 거거든요. 슬롭인데 기울기라고 하는 게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지나는 임의의 점을 다 두 개만 일단 찍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그러면은 각각의 얘가 지금 좌표 평면상 안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과 y 값의 그런 정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p는 하나의 포인트는 x1, y1, 하나의 포인트는 x2, y2로 정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들의 그런 x좌표가 증가할 때 그에 비례해서 y좌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수치를 기울기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 식을 보면은 기울기 이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좌표상의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x2-x1분의 y2-y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이 점에서 P라고 하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 파악을 하려면 이 정보가 x1하고 y1을 갖고 있고 이 Q라는 정보가 x2랑 y2를 갖고 있으면 x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x1에서 x2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길이 자체가 증가량 자체가 뭐가 되냐면 증가량 자체가 여기 x1에서 x2로 갔기 때문에 x2-x1이 증가량이 될 거예요. 그거 분에 y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기서 y1에서 y2로 갔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해석한 거 y2 마이너스 y1 요거를 해주면 얘는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임의의 점을 다 찍어도 기울기는 오로지 하나예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임의의 점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그 기울기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두 점, 임의의 다 찍어도 얘는 그 슬롭,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했는데 얘는 여기 x절편, y절편이 떡하니 잘 나왔잖아요. 여기랑 여기. 네. 요거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2,0이죠. 얘는 좌표값이 0,2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면은 x가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어머나. 네.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고 했을 때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기울기는 저기 기울기래. y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네. 그래서 2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가 되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고요. 좀 이따가 문제는 좀 더 풀어볼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울기랑 음의 기울기가 있는데 자 여기 우리 그린 게 이게 양의 기울기고 이게 음의 기울기예요. 이 양의 기울기랑 음의 기울기의 기준이 뭘까요?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의 변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증가하면은 양의 기울기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지 않아. 감소해요. 그러면은 음의 기울기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음의 기울기잖아요. 슬롭이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 1차 함수라고 보면 되고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것도 있어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는 상수. 기울기 네, 상수도 맞아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 정의를 또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데 기울기 정의가 뭐냐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x축이 기울기가 0인데 이 x축의 임의의 점 하나를 두 개를 일단 선택을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3,0 마이너스 5,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x의 증가량이 지금 8만큼 증가했죠. 마이너스 5에서 3만큼이니까 8만큼 증가했는데 y의 증가량은 어때요? 증가량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이나 또는 상수 y 이퀄 플러스 2 이런 상수 함수들은 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기울기가 또 무한대인 축이 있어요. 이게 y축이거든요. y축은 얘도 똑같아요. 기울기 정의에 따라서 임의의 두 점이 있으면 얘는 왜 그런 걸까요? 얘가 임의의 두 점을 찍으면 자, 얘는 0, 마이너스 3 0,2라고 하면은 x의 증가량 네,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x의 증가량은 0이에요. x가 0에서 0으로 갔기 때문에 0-0이고 y의 증가량은 2-3이에요. 자, 0분의 5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은 얘는 정의되지가 않아요. 얘는 발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인 축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인 함수. 그게 y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울기 정의를 사용을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같이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을 한번 해보면, 자, 1번을 해보면, 먼저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자, 증가량 자체를 그냥 델타 x라고 두고, 증가량 자체를 델타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거 x의 증가량은 여기서 뭔가요? 1에서 마이너스 3이죠? 1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4를 나누게 된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가 기울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1차 방정식 구할 때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고 지금 y절편값인 이 b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b값을 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죠? 얘를 둘 중에 쉬워 보이는 식을 x, y 좌표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삐뚤게 썼네요. 대입을 해보면 일단 두 번째 1,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이라고 하는 건 얘의 덧셈에 대한 여부는 양쪽에 더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오른쪽에 얘는 0이 되고 걔가 b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b. 그럼 얘는 통분을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 값이 b가 되고 2분의 마이너스 5 이게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네.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은 얘도 똑같이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델타 x, x의 증가량분의 델타 y, y의 증가량.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자 5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는 거 분의 y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랑 똑같이 되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통분을 해야겠죠? 5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15로 통분을 해주면 5, 3, 10, 3이 6 플러스 5 그래서 15분의 11이 됩니다. 볼게요. 15분의 11 그거 분의 지금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분자분모.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만 따로 어떻게 지울까요? 이거만 따로 지우는 게 이거요? 아, 아니 객체를 그냥 지우고 싶어. 아, 이렇게. 네. 자, 이거 구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얘를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 자, 얘는 원래 이 분수 꼴 자체가 a분의 b 꼴이잖아요. 근데 이 a도 분수고 b도 분수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a분의 b 분의 c분의 d 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시면은 이 여기에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분모로 갖다가 쓰고요. bc 분의 요 겉에 있는 거 AD는 분자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리 자체가 되게 쉬운 건데 좀 원리 자체가 어떤 원리냐면 자, 이거의 의미 자체는 어떤 거겠어요? 요거를 얘로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말로 써보겠습니다. 수식으로 C분의 D를 A분의 B로 나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자 분수의 나눗셈은 여기를 곱셈으로 바꾸고 얘를 역원으로 취해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때는 자,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계산하면 뭐예요? BC분의 AD 그래서 번분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원리는 이거라는 거 네, 일단은 기초적인 거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정수잖아요. 정수는 모든 분모가 1인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수학과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건 패스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곱한 거 분의 1 곱하기 11이니까 11분의 겉에 거 곱한 거 5, 25 마이너스 75가 되죠. 그죠? 요게 바로 요거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그 여태까지 지금 한 스텝이 어떤 스텝이냐면 지워야 되겠네요. 아니야 잠깐만 여기를 지웁시다. 이렇게 되고 지금이 y 이퀄 마이너스 11분의 75x 플러스 b까지 구했잖아요. 그러면 b를 구하는 차례죠. 그럼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쉬운 숫자인 얘를 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1 이퀄 마이너스 11분의 7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 이게 되겠죠. 얘랑 얘 약분되죠. 3, 2, 6, 3, 5, 15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되죠. 이렇게 그러면 1은 11분의 25 얘가 되고요. 1 마이너스 11분의 25
얘는 b가 됩니다. 그러면 11분의 11 마이너스 11분의 25니까 11분의 14 마이너스 11분의 14가 b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b에다가 이거를 대입시켜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아니, 아직 좀 남았는데. 지수랑 거듭제곱 남았는데. 네.